네, 제21대 총선을 7일 앞둔 2020년 4월 8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총선 특집으로 브리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4개 일간지에 실린 선거 관련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민일보입니다. 토끼사로 언론 3사 여론조사 결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구별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별 지지율 소개에 이어 오늘은 유권자가 바라보는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42.3%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코로나19가 25.7% 그리고 제2공항 12.3%,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7.9% 순으로 나왔습니다. 경제를 가장 큰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경제 관련 공약을 잘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인기가 높아야 이게 당연한 결론일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유권자들이 꼽은 이슈와 그리고 후보들의 어떤 공약 그리고 지지율이 좀처럼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총선 파워 인터뷰 제주시을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차례입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을 위한 적임자라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1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어제 후보별 유세 현장 지면에 담았습니다. 제주시 갑부터 보죠. 민주당 송재호 후보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골목 상권 활성화센터 건립을 약속했고요. 무소속 박희수 후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주시을에서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제주도 내 항만 기능 재조정을 약속을 했고요.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화북과 삼양을 아우르는 제2의 노형 연동지구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네, 모든 후보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벗고 유권자들과 아주 밀접 접촉해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네요. 네, 서귀포시는 잠시 후에 다른 신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제주시갑에 이어 오늘자에는 제주시을 후보 토론회 전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물어봤는데요. 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 대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과거 태풍 링링 당시에 와인 파티를 언급하면서 오 후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군요. 이미 오영훈 후보 측에서 예정된 행사에 한 15분가량 참석했다 이런 해명을 낸 바가 있고 당시 치과 치료 중이라서 술을 마실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부 후보 쪽에서는 이걸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와인이 아니라 막걸리나 복분자를 마셨으면 상관이 없지 않았으려나 모르겠네요. 준톱기사 살펴보죠. 일주일 남은 총선의 관건, 부동층 공략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는 하죠. 각 캠프가 이런 사항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 이게 무엇일까요? 네, 토론회 관련 기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가 된 것 같고요. 부상일 후보가 제2공항 추진과 연계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청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걸 밝힌 바 있는데 오영훈 후보가 관련한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부 후보가 오 후보의 갑질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보좌진 등을 폭행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 부 후보는 오 후보가 없다는데 제가 말할 게 없다 라면서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부 후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넘겨짚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라일보 톱기사 역시 재민일보와 마찬가지로 언론 3사 여론조사 전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슈를 톱으로 올린 재민일보와 달리 한라일보는 제주도정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각종 현안 갈등에 대한 도정의 대응 평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대응은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갈등 조정은 잘못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총선 후보 조사하는 김에 끼워 넣은 질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 기사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례인 것 같은데요. 대기업 등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든 정치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나홀로 이걸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태클을 걸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미래통합당의 당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총선 후보 지지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부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조합원들은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는군요. 마지막으로 제주신보입니다. 언론사사 공동기획으로 도민자문단이 묻는 현안에 대한 후보별 입장 토끼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차례인데요.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민주당 위성권 후보는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그리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제주형 가격 안정제를 내놨다라고 하고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헬스케어 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협의를 잘해야 한다라며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제주지역 선거 인수가 55만 명이 넘는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40대와 50대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인구학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들 유권자에 대한 표심 공략이 당락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귀포시 두 후보의 유세 현장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성권 후보는 남원읍과 표선면 그리고 동홍동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하고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성산읍을 찾아서 제2공항 조기 건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경필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요. 약 5억 원가량을 추가 신고해서 모두 57억 원이 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회가 관련해서 검사 퇴임 후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해명하라면서 전관 의혹 문제를 제기했고요. 강 후보는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이걸 취득가격으로 변경하면서 재산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해명했다라고 하는군요. 10분 브리핑이 오늘 인용한 여론조사는 재민일보와 한라일보, JIBS 등 언론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도내 3개 선거구 각 800명의 유권자 2,4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 40%, 무선 60%의 비율로 자동응답 또는 전화면 접조사로 진행됐고요. 표본 추출은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